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4학년도 고1 9월 16번에서 20번 지문으로 출제되었던 하이데거와 사르트르에 대해서 주제통합적 독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통합적 독서가 고1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주제통합적 읽기라고도 하고 주제통합적 독서라고도 하는데, 요즘에 수능에 가와 나 독서 지문 두 개가 나오는 것들이 이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런 유형은 주제를 통합해서 읽는 거야. 그러니까 주제, 소재, 토픽은 동일한데 그거에 대해서 뭐 관점이 다르든지 또는 글의 종류가 다르든지 이런 글들을 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서로 관점이나 종류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글들을 읽다 보면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고차원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이게 주제통합적 읽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글 같은 경우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쵸. 하이데거에서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나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폴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핵심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 둘을 통해서 뭔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요런 연습을 하는 게 주제통합적 읽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도 뭔가 공통점과 차이점, 특히 이 글은 죽음에 대한, 죽음이라는 토픽, 소재를 대해서 하이데거와 사르트르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읽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글 같은 경우는 이 죽음에 대해서 인식을 통해 실존적인 삶을 제시한 누구? 하이데거. 더 공통점 있죠? 소재도 죽음이지만 실존적. 왜? 사르트르도 실존주의의 대표거든. 그에 비해서 나글은 똑같아요. 죽음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 죽음에 대한 인식도 나와 있지만 이거보다 뭘 더 중요한다? 그치.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사르트르가 중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차이가 뭐냐면, 둘 다 죽음과 실존을 얘기해. 얘도 죽음과 실존을 얘기해. 근데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실존주의를 얘기했다면, 사르트르는 이 죽음에 대한 인식보다 실존주의, 자신의 삶을, 현실의 삶을 훨씬 더 주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관점이 더 크다는 게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죽음과 실존주의에 대해서 좀 더 고차원적인 이해가 되겠지. 이게 이 글을 낸 저자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막 어렵다기보다 비교하는 게 핵심이라서 정리가 중심인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학교 내신에서 이런 걸 갖고 온다면 정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막 내용이 어렵진 않고, 뒤에 뭐 다른 작가랑 이런 걸 준 다음에 그 관점에서 비교하는 건 좀 괜찮을 수 있겠지만, 막 내용이 어렵다 이런 거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빠르게 한번 살펴봅시다. 이 글도 뭐 문제를 볼 건 아니고 글 중심으로만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하이데거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현 존재라고 정의하고, 벌써 이런 것들 중요하지. 그래서 이쪽 파트는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 현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하이데거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 요런 문제를 출제하기 좋은 게 이쪽 파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벌써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현 존재의 개념에 대해서 첫 문단 첫 줄에서 설명을 하고 시작하네. 삶의 실존적 의미를 탐구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뭐뭐에 따르면이라고 하면 주장이라 했어 내가.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나오죠. 현 존재는 정해준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실존주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 요런 생각을 조금 해봐야 돼. 우리가 실존주의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하면 뭐가 좀 중요하냐면,
만약에 의자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야. 원래 중세, 서양의 중세 같은 경우는 신 중심의 세계관을 지녔단 말이야. 그럼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은 왜 필요한 존재야? 그치? 신이 만들고 신의 목적, 의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물이야. 그래서 우리가 신 중심의 사고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이런 걸 보고 운명론적 세계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왜? 인간은 이미 운명을 타고난 거야. 누가 만들었어? 신이 결정했어. 그 신이 만든 목적과 의지에 따라 인간은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지. 그럼 인간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왜? 신이 이미 결정된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의자도 마찬가지야. 의자를 왜 만들었어? 의자라는 건 편하게 앉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근데 이 신중심의 사고관에 반기를 든 게 있어. 이게 폴 사르트르야.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르트르가 왜 여기에 반기를 둘 수 있었냐? 이 사르트르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신중심의 사고에 태클을 건 거지. 그러면서 인간은 이 자신의 목적과 의지를 자기 인간이 직접 선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다 해서 안가주망 요런 얘기를 했던 게 사르트르거든. 그러니까 결국 실존주의는 핵심이 뭐냐? 실존. 내가 먼저 존재하고 그 존재한 인간이 뭐한 거다? 자신의 목적이나 의지나 삶을 선택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다. 요게 핵심이야. 그래서 여기서 발전한 게 뒤에 가면 우리가 그런 것들 많이 보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존재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고까지 이어지게 되는 핵심이 이 실존주의, 사르트르에서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철학에서 보통 얘기하는 배경 지식이니까 알아두시면 글을 이해할 때 왜 실존주의 입장에서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잖아. 지금 이해가 훨씬 편할 겁니다. 다시 이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현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두 가지 특징 나왔죠. 그런데 현 존재는 자신이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본래적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이 시킨 대로 살게 되곤 한다. 왜? 이전 세계는 그랬다는 거지. 하이데거는 이를 현 존재가 익명의 타인들인 세인으로서 존재하며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세 번째 특징이죠. 결국 뭐야? 얘는 이렇게 봐야지. 결국 자기의 고유성을 보였어, 안 보였어?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간 거야? 세인으로 존재했다는 건 세상 사람으로 존재했다는 얘기지. 결국 자기의 고유성을 발현한 게 아니라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갔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세인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익명성을 지닌 모든 타인이기에 세인의 일원이 된 현 존재는 자신의 고유성을 잃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살아가?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의 포인트는 현 존재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어떻게 바라봤는지 우리가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다는 거죠. 이런 거에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하기가 괜찮은 겁니다. 3문단. 그렇다면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어 본래적 삶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런 게 문제 제기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그 밑에는 그 문제에 대한 뭐를 찾으면서 읽는 거야? 그치,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읽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 즉 죽음에 대해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다는 거지. 왜? 이게 결국 뭐야? 이게 하이데거가 말하는 고유성을 잃지 않는 방법이야. 하이데거도 결국 아까 실존주의적 삶을 살아야 된다 했잖아. 근데 우리는 현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세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지. 자기의 고유성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자기 고유성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된다? 요렇게 해야 된다. 요렇게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얘기하는 것들이 확실성과 그 다음에 대체 불가능성, 이 두 가지를 지금 하이데거는 뭐로? 죽음의 특성으로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3문단까지 내용 아시겠죠? 4문단, 하지만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칠 때는, 이럴 때는 어떨 때야? 그치, 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경우겠지. 그런 경우에는 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현 존재는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세인으로 전락시킨다는 게 뭐야? 그치, 방금 위에서 얘기했었죠? 고유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삶을, 비본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지, 그렇게 전락시켜서 자신의 죽음을 은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죽음에 대해서는 잘 실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이 자신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외면하며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하게 된다.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이런 회피와 무관심이, 죽음에 대한 이런 회피와 무관심,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그치, 현 존재를, 뒤에 나오죠? 고유한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회피와 무관심이란 거지. 따라서 결론적이네요. 하이데거는 삶의 변화를 위해 죽음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죽음을 대면해서 선취할 것을 요구했다. 왜? 죽음에 대해서 회피하고 무관심하게 되면 자신의 고유성으로부터 멀어진다. 잃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회피와 무관심한 게 아니라 직접 뭐해라? 대면해서 선취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죽음이라는 가능성 앞에 미리 자신을 세워봄으로써 과거의 비본래적인 삶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하이데거의 관점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통한 실존적 삶을 제시했다. 실존주의를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얘기죠. 하이데거가 어떻게 실존주의에 대해서 설명했는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죽음은 회피하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선취해야 된다 라는 관점을 통해 실존적 삶을 제시했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두 번째 나문단에서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기보다는 현재를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사르트르의 관점을 볼게요. 좀 차이가 느껴집니까? 얘는 죽음을 어떻게 인식했어? 무관심하고 회피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고유성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직접 대면해서 선취해야 된다. 그러면 실존적 삶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관점이었다면, 얘는 죽음에 대한 인식보다 뭐가 더 중요해? 그냥 내가 현재를 주체적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해 라는 관점입니다. 사르트르는 인생을 하나의 긴 기대라고 정의를 했다. 그러면서 인간은 존재하는 한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런 기대를 넘어 다시 기대를 갖게 되는 실존적 존재 방식을 취하는 존재다. 인간의 존재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보았다. 인간에 대한 관점이지. 하지만 삶을 의미있게 형성해 나가는 기대와 자유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과 동시에 중지되므로 죽음은 나의 존재 방식인 기대를 차단. 죽음이라는 건 나의 존재 방식은 기대를 차단해버린 거야. 그럼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지. 이는 곧 나의 사라짐이다. 그럼 내가 사라지면 주체적인 삶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이와 관련해서 사르트르는 죽음을 나와 관련 없이 외부에서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사실뿐이라고 보고 이를 죽음의 우연성이다.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외부에서 찾아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게 죽음에 대한 관점 1번이라고 보겠죠. 죽음에 대한 우연성. 이 같은 단순한 사실로부터 죽음은 삶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대와 가능성을 무게. 그래서 봐봐, 차이가 벌써 보이죠? 죽음은 삶의 일부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기대와 가능성을 무의미하게. 왜? 내가 사라져 버리니까. 위에서는 죽음을 대면에서 선취해야 되는 의미 있는 걸로 봤잖아. 근데 완전 의미가 달라지는 거지.
무언가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인 내가 사라지면, 아까 이 말 이해돼?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인 나야.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원래는 신중심에서는 신이 의미, 목적, 의지를 부여하고 인간은 그에 따라 살아갔다면, 사르트르가 얘기하는 실존주의라는 건 뭐다? 인간이 이걸 선택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거에 따른 책임을 진다. 그럼 초점이 이해되셔야 돼. 내가 사라지면 자신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죽은 나의 삶이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나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또 다른 주제인 타자이다. 타자도 주체잖아. 그러니까 주체가 중요하다. 실존주의는 가령 지금 예시를 들고 있죠. 어떤 청년이 한 권의 책을 쓰고 갑자기 죽었다고 하자. 이때 그의 죽음이나 그가 남긴 책에 대해서는 철저히 타자에 의해서만 의미가 부여된다. 이렇듯 사르트르는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죽음이 나라는 존재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치? 이렇게 본 이유가 앞에 이거야. 그리고 죽음은 그 자체로서 삶에서 의미를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삶과 단절된 상태라고 주장하는 등 죽음은 삶에서 실감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 번째 관점이 아까 우연성이라면 두 번째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러한 사르트르의 견해는 죽음을 지나치게 타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비판을 듣기도 하지만 이게 사르트르의 한계와 비판이야. 근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음을 받아들인 나에게 좋은 위로가 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또 뭐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뒤에 때문이다까지가 이유가 되겠지. 긍정적으로 본 이유. 결국 정리네요. 사르트르는 실존적 삶을 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앞에선 중요한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꿈으로써 의미하게 만들었잖아. 얘는 주체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태도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주체적 태도에 대해서 개념을 얘기하네. 그러면서 결론을 내렸네요. 이처럼 사르트르의 관점은 인간이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스스로 정립. 그 말은 뭐야? 자기가 스스로 의미 부여하고 선택하란 얘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만 질 수 있으면 된다? 책임만 질 수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르트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기보다 현재 주체적 삶을 강조했던 사르트르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실존적 삶을 제시했던 하이데거의 관점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지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보면 보이죠? 결국 외부 지문이 이렇게 갖고 와도 보기가 뭐란 얘기야? 결국 같은 소재의 관점이 다른 거 갖고 와서 비판한다든지 동조하다든지 비교 대조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가장 기초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른 걸 풀려면 우리가 이 존재, 죽음, 실존 요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해주시고 이해를 잘 해주신다면 우리가 충분히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학교쌤들이 이런 거 바꾼다면 둘 중에 하나야. 사르트르가 뭐겠어? 실존주의였지. 그러면 실존주의의 대표를 갖고 오거나 여기에서 영향받은 사람을 갖고 오거나 또는 실존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을 갖고 오겠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인터넷만 찾아도 실존주의, 서양 실존주의 하면 학자들 쭉 나올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비판하는 사람들 쭉 나오겠지. 그렇게 보시면 쉽게 공부가 가능한 지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통합적 읽기라는 걸 이해한 다음에 가지문의 특징 주제, 나지문의 특징 주제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해 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이런 보기, 추론적 독해나 아니면 이런 사실적 독해 문제를 풀 수 있게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어렵지 않을 거고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건 적용 문제고 보시면 이 입장에서 분석하라 했잖아. 왜? 둘 다 실존주의니까. 그래서 실존주의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 지문을 정리해 주시면 정리가 쉽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리 잘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